시작해요? 네, 시작.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지식의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드리는 부동익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경영 입찰할 때도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서류죠. 저 잠시만요. 응. 혹시 그 전에 자기 소개 한 번만. 네. 저는 부동액 채널과 크게 연관은 없지만 정식으로 소개드리면 저는 지금 홍보대행사 미드프로에서 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고, 이전에 상가정보업체 그리고 경매정보업체 부동산 테인에서 홍보팀장으로 약 7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리도 좀 있고,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쉽고 약간 시사적인 부분에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돌싱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설명드리죠. 이제 등기부등본은 우리나라의 법원 등기국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죠.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등이 기록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평가나 감정, 매매 등이 이루어지는데, 등본을 보시면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이 나오죠.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관련된 권리관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표시됩니다. 흔히들 등기부가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등기부 종이에 뭐가 묻어서 더럽고 안 묻어서 깨끗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채무가 적거나 없고 권리관계 변동도 복잡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더럽다는 것은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관계의 순서를 정리하기가 힘들죠. 빠른 이해를 위해서 등기부등본 실무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먼저 보고 계시는 등본이 우리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모 업무시설이에요. 보면은 7층짜리 업무시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두 가지 정도로 좀 되고 있고, 7층까지 있고 지하도 2층까지 있고 옥탑층도 있네요. 건물이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갑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건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소유권이 2007년 9월에 지금 갖고 계신 분에게 넘어간 이후로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을구를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빨간색 선, 전문용어로 삭선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빨간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보면은 제가 지금 미리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죠. 앞에 1, 2, 3, 4번 다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었는데, 모르실 번을 보시면 다 해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뒤도 똑같아요. 9번부터 14번까지 근저당 설정이 됐었는데 15번부터 20번까지 또 다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렸다는 뜻이고, 근저당 등기 말소는 갚았다는 뜻이에요. 쉽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굉장히 난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죠. 두 번째 등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표지부 먼저 보시면 수채 지번, 그러니까 주소가 나오고, 땅, 대지라는 표시가 나오고, 면적, 그리고 위에 보시면 층수, 용도를 보니까 공동주택, 연립이나 빌라인 것 같아요. 갑구 보겠습니다. 갑구 보시면 이제 삭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삭선 뒤로 압류, 가압류가 붙어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압류, 가압류를 건 기관이 서울특별시, 그리고 모 대부업체, 뒤를 보니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채권자 고 모 님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경매를 신청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을구에도 소액이지만 12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넘어가서 앞에 있는 그런 가압류들이 경매 낙찰과 동시에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경매가 아니고서는 정리가 쉽지 않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물건이 경매로 넘어왔다면 이 앞에 있었던 가압류 금액들을 소액입니다만 갚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등기는 깨끗하지도 않지만 지저분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알면 이해하기 쉬운 중간 난이도의 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등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 역시 건물 내역,
6층짜리고 대지권밀로 나오고 저 자세하게 나오네요. 갑구 보겠습니다. 지금 삭선이 하나도 없어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법원이 등기구개 상이 아니고 제가 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도 경매로 넘어가는 데다가 강제관리 신청까지 돼 있어요. 강제관리 신청은 뭐 그런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내가 네 부동산을 좀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게, 그 돈 내가 가져갈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은 삭선이 아예 없고 압류, 가압류, 그 뒤로도 또 압류가 더 있어요. 뭐 이제 국가기관, 뭐 지자체에서 걸린 거 보니까 요거는 상당히 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크게 망하신 것 같은데, 을구를 보겠습니다. 을구를 보니까 이 경매로 넘기신 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신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을 갖고 계시네요. 대항력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앞에서 봤던 등기랑 이번 등기랑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앞에 분은 임차권 등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점유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경매로 집을 넘기신 거고, 이분은 임차권 등기를 한 거 보니까 이사는 나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사를 나가서도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에 대항력이 있죠. 이 대항력은 곧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등기부등본 3개를 봤는데, 이렇게 지금 복잡한 등기부등본을 이해하려면 이 등기된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고 또 내용이 뭔지 좀 알아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등기가 된 권리들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물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임차권, 이런 권리들은 사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공시가 됩니다. 즉 등기를 해야지 내 권리가 물권으로 성립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내 권리를 굳이 물권화를 시켜야 될까? 그건 내가 갖고 지고 있는 권리와 이 물권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권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는 없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 물건에 대한 내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지위, 일련의 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뭐 계약서도 쓰지만 담보가 있다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개인간 친구한테 돈 빌릴 때 그냥 미등으로 빌려주고, 아니면 좀 딱딱하다 싶으면 채무증을 받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둘 다 돈 빌려간 두 사람이 배를 짰다. 아프겠지만 배를 짰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케이스가 더 돈 돌려받기 쉬울 것 같으세요? 돈 그냥 빌려준 내 친구는 뭐 때리거나 아니면 설득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돈 받기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잠수를 타면 그건 더 답이 없죠.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대단권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바로 경매로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죠. 물론 경매로 넘기는 데 비용이 드니까 돈은 약간 들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푼돈일 거예요. 뭐 돈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등기부등본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야, 이 등기부등본이 진짜 대단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구나, 완전 공적 장부구나 라고 하면서 맹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등기부등본에 굉장히 좀 의외의 면이, 그 공신력이 법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등기를 신청을 해보시면 등기국에서는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만 심사를 합니다. 이 내용이 진짜인지는 검증을 하지 않아요. 왜냐? 이 등기관은 이 서류만 보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심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위조된 등기부등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좀 나와가지고, 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대해서 어깨가 좀 왈왈부했던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이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게 이제 빨간색 선으로 지어진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전 집주인이 요 근저당권을 허위로 말소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 다시 드렸지만 사실관계를 떠나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등기는 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 집주인은 요 점을 파고들어서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서류들을 위조했고, 그 내용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고 깨끗한 상태라고 거짓말한 다음에 집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걸리면 사실은 굉장히 작정하고 달려든 거기 때문에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식이 있어도 방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케이스를 안 당하려고 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거래 행태가 정상적인지, 공인중개사가 뭐 좀 하다못해 개업한 지 오래됐는지, 이런 거라고 좀 주변에 발품 팔면서 좀 탐문해 보시는 게
그나마 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쓸 때 신분증 확인하고 이런 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공인중개사분들이 도와주시지만 그 공인중개사분의 도움을 받기 전에 거래를 성립시키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1차적인 예방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엠포탈에 가시면 땡땡땡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하시면 메뉴 중에 등기부등본 봐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집 주소 등기를 떼가지고, 등기 떼는 건 뭐 700원 뛰니까 떼어서 거기다 올리고 봐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분들도 서류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등기부등본이 위조됐다 라는 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예를 들어 뭐 권리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조언을 주는 정도지 등기부등본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무조건 전세금 보완을 위해서 보증금 들으면 뭐 90%는 보장해준다. 나머지 10%도 아까운데, 서울 전세값이 얼마인데 1억짜리만 들어가도 10%는 1,000만 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에 가입할 때 뭐 세입자도 중요하겠지만 임대인도 어떻게 보면은 뭐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최신화를 시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보시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 콘텐츠 하는 이유도 첫 번째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 기왕 돈 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큰 공익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있다면 또 금상첨화가 아닐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대본에 썼지만 많이 도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셨던 분들은 또 댓글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부동산 컨텐츠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